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7월 27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레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그저께, 즉 일요일날 치맥회동을 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각기 그 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8월을 넘기지 않고 방향과 노선을 분명히 잡을 생각이다. 야권은 어찌됐든 하나가 돼야 하지 않나.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9월부터는 당 자체 경선 절차가 시작되되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얘기죠. 늦어도 9월부터는 그쪽에서도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그 최고회의 뒤에 그 배경에 벽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배터리를 배경으로 한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배터리 충전된 거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빨갛게 칠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배터리 그림은 뭐냐면 배터리가 쭉 하나씩 충전되는 대로, 채워지는 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당박 주자들이 합류할 때마다 한 칸씩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를 새롭게 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어제 윤 총장과 치맥회동을 하면서 들은 얘기도 나오면 윤 전 총장의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 다만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전날 치맥회동 후에 두 사람이 한 발언, 그리고 윤 캠프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등등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서 언론은 윤석열 전 총장의 8월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일제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 이제 날짜는 문제가 있지만 8월 중으로 입당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뭐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상한 입장문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권성동 의원,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과 친구라는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 의원 40명이 이 정권이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당 입당을 촉구한다.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들어온 그 어떤 내부주자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업을 주도했던 이 권성동 의원은 이것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당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아까 이상하다고 그랬느냐? 왜 이상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입당을 안 한다고 했거나 아니면 아직 미정인 상태면은 그건 촉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입당한다고 다 뉘앙스를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는 아예 그냥 배터리 하나를 충전하듯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입당한다 라고 그냥 퍼포먼스까지 하고 입당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 친윤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입당을 촉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입당 촉구가 먼저 있고 윤석열 총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순서상 맞는데, 아니 다 입당하기로 한 걸 기정사실이 돼 있는데 뒤늦게 왜 입당 촉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뒷북치듯이 하느냐. 그래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촉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 계보가 이렇게 한 40명이나 일단 그 당직 맡은 사람들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세워졌음을 알리는 이쪽에 세과시라고밖에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그 전날 어제도 방송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4명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무더기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걸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 합류한 것과 깊이 연계된 행동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권성동 의원은 실제로 그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합류를 했던 당협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확실시되고, 여기도 확실시된다고, 확실시되는데 왜 촉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을 두둔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봐서 아하, 당에도 그리고 캠프에도 나뉘어져서 지금 친윤 계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있고 이거를 공개하고 있는 거구나. 다만 현역 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당 밖의 주자를 지지하는데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이상하니까 일단 현역 의원 아닌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윤석열 캠프로 선발대로 가 있고 당에서는 그냥 의원들이 촉구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지 모임을 하는 세과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위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권에서 1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여야 합쳐서도 1위를 했던 이 주자를 중심으로 정권 탈환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비판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박수를 쳐야 될 일입니다. 크게 호응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일이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1등이기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 레이스를 해서 이분이 진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정권을 탈취하든 찾아오든 아니면 뭐 경선 레이스에서 다른 사람이 되든 간에 하여튼 이런 사람을 빼놓고 배제하고 폄하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원팀을 구성하느냐의 문제와 관계를 했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진 쪽은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나 몰라라는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국민의힘은 그런데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입니다. 정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으로서 지금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 대표, 공식적인 당 대표까지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 당 밖에 있는 지금은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지만 저분은 내가 만나보니까 입당할 게 틀림없다. 그렇다만 어떻게 하면 효과를 올리냐는 시너지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굳이 서명을 받아서 입당을 촉구하고 원외 인사들 일부는 미리 캠프로 가서 선발대로 파견 나가서 합류하고 이거를 윤석열 총장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로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주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됐습니까? 이것이 과연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원팀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당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캠프도 들어와 있고 당에서는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되는 한 40명이 촉구한다는 이름 속에서 지지 서명을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 며칠 전에요. 국회의원과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은 자유롭게 당내 주자의 선거 캠프에서 뭐 직책과 역할을 맡고 또 이런 걸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캠프에 무슨 뭐 상황실장을 하든 총괄 본부장을 하든 뭐 선대위원장을 하든 얼마든지 해라. 그러나 경선관리 공정성을 위해서 경선준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거나 지도부나 또는 원내 대지도부 등에 있는 당직 맡은 사람들은 좀 공정성 때문에 좀 참여를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당 내에 있는 사람도 다 참여를 하고 당내 주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당 밖의 주자는 돕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걸 뻔히 기억하고 있는 다른 윤석열 총장 쪽,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한 쪽이 아닌 주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화끈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윤 전 총장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라.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면 당연히 당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당 밖에 머무른 채 사람만 빼앗아가겠다는 건 비겁한 거 아닌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측근 몇 명이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합류한 것에 대해서 여기도 이분들이 대부분이 당협위원장들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품으로 들어갔다.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측근들은 캠프에 포진시키는 거 저희가 뭔지 정말 알쏭달쏭하다. 그 간 사람들이 자기 측근인데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을 비판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윤석열 총장 캠프에 합류시킨 이유가 뭐냐? 이것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쪽의 이야기고,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배현진 최고위원은 당내 주자들에게 형평성 문제나 시비 논란이 없도록 국민이 납득한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그래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측 인사는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하고 있고, 또 하태경 이번도 대선 후보로 출마한 사람인데, 하태경 의원은 이미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직 사퇴, 당협위원장을 내놔라, 그래서 결재하시기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그리고 들어와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한기호 이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이 캠프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 사무처는 윤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요. 당협위원장은 4명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여러 명 같이 입니다만 뭔 일인지 소명하라고 소명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자들이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라든가 윤희숙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당 밖에 있든 당 안에 있든 경권구체에 힘을 합친 사람은 동지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거나 무슨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열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언론은 윤석열, 원희룡, 윤희숙 여기가 한 스크럼을 짜고, 또 반대편에는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뭐 이런 사람들이 한 편, 또 다른 사람들도 어딘가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그 친윤하고 반윤으로 좀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당 후에 윤석열 총장이 입당한 후에 경선이 시작되면 그때도 이제 가면은 새싸움이 벌어질 텐데, 아니 입당 전부터 이렇게 새싸움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막상 경선이 벌어지면은 그것이 과연 선의 경쟁으로, 그리고 경선이 끝난다면 원팀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아주 아름다운 경선을 치를 수 있을까? 거기서 벗어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원팀 말로는 그러지만 저 사람하고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가구인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가령 X파일이나 뭐나 흑색 선전 네거티브가 난무하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됐냐. 미리부터 이렇게 경선 버스가 출발도 하기 전에, 아니 윤석열 총장이 입당도 안 했는데 벌써 국민의힘이 쪼개지고 있으면. 근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규정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한 3가지 발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지난 일요일 날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 새로 무더기로 합류할 국민의힘 인사들 이런 명단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SNS에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리기를, 특정 캠프에 소속된 인사들이 이미 소속되어 있으면서 방송에 패널 같은 걸로 나가서는 중립적인 양 방송을 했다. 이건 상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다. 오늘 선임된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분들이 언제부터 그 캠프에서 일했는지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으니 각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한다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조금 있다가, 이런 글을 올린 지 조금 있다가 저녁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치맥회동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오늘 윤 전 총장님 캠프 인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캠프에 들어갔고, 그런 부분은 윤석열 총장님의 방향성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 우려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 당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우리 당원들의 우려는 사라졌을 거라고 본다고 완전히 처음 발언하고는 다른 발언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일요일 날 얘기였다면 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치매 개동을 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당내 대선 주자 캠프에서도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캠프의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이 나오더니 강한 의견은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외의 대선 주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경선 일자가 출발하면 명백하게 당박 주자를 돕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데 도와주면은 그건 명백하게 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무슨 사정하고 속사정과 그때그때마다 엄청나게 무슨 오묘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면상으로만 보면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고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의 진심은 뭔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스승이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에서는 어떻게 했다, 최재형 원장에서는 어떻게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그 측근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한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진심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윤석열 총장의 영입이 지금 야권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 최종 목표고 그걸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 간 사람들은 그러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방향성이 같다고 하더니 또 다른 주자들 반응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더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부터가 확실히 해야 누구도 이의가 없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저질 경쟁과는 전혀 다른 경쟁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만이 원팀이 되고 그렇게 돼서 정권에 달려붙어도 정권 교체가 들뚱말뚱하다는 것, 이거를 이준석 대표부터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